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수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수원에서 배웠던 수열이라는 개념이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좀 많이 애를 먹어, 초반에. 참고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는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중간고사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수원에 대한 확장의 개념이었다면은 기말고사는 수2에 대한 개념의 확장,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1에서 다뤘던 모의고사나 수2에서 다뤘던 모의고사의 형태들도 당연히 시험에서 비슷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근데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이해하고 읽어주고 하는 느낌으로 일단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 기존의 수2에서 했었던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이 단원을 할 때마다 교육과정 바뀐 다음에 이 얘기를 항상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순서가 뭐였냐면은 수열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극한이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 예전에는 이게 순서대로였는데 지금은 수열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수열의 극한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게 전에가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해봐. 수열은 뭐야? 수를 나열을 하는 거였잖아. 1, 2, 3, 4, 5, 6, 7, 8, 9, 10.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됐죠? 그 엄청나게 큰 숫자에 대한 개념을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얼마나 자연스러워. 얼마나 자연스러워. 하지만 함수의 극한을 먼저 배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 버려. 야, 리미트 해서 x, 얘가 무한대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 무한대는 그냥 큰 숫자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만 바쁘다는 거지, 사실. 그래서 순서대로 예전처럼 이렇게 수열의 극한을 하는 게 맞았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개념상. 근데 우리는 이미 여기를 배웠는데 뭐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더 쉽게 접근은 가능해. 일단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열을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수열에 대한 값이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 값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자, 수열이니까 수를 나열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나열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볼게요. 1, 1, 1, 1, 1. 그 다음 뭘까? 1.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이렇게 쭉 가면은 계속 1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n번째에도 1이 나올 거고, 정말 무수히 많이 나중에 결과가 되었을 때도 1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생각을 시작하자는 거야. 거기서. 그럼 다시 이번에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땡땡땡. 일반항은 뭐야?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n번째 항은 n분의 1이 되겠죠?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뭐가 돼? 우리는 이 계산을 이미 배워서 생각이 없어도 조금 더 빠르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수열의 극한만을 배웠으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그러다 보면 숫자가 엄청 커져서 무한대분의 1에 대한 개념이 일단 등장을 하겠지. 분모는 엄청나게 큰데 분자는 1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이 됐을 때 계산 결과는 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0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떤 특정 숫자 값이 될 때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 됐죠? 그러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발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발산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발산하는 경우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입니다. 자, 진동이란
수렴하지 않는데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도 아닌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은 숫자값이 엄청나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됐죠? 그리고 진동은 양의 무한대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도 아닐 때 대표적으로 가볼까요? 1, 0, 1, 0, 1, 0, 1, 0. 됐어요? 그럼 숫자가 점점 커져? 작아져? 일정해? 그러니까 어떤 값이 계속 나와? 수렴해? 그건 아니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진동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근데 진동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여줄게. 첫 번째 진동, 두 번째 진동, 세 번째 진동. 됐죠? 물리학에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파동에 대한 종류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질 거고,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정한 파동을 갖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이나 사인 그래프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값이 좀 줄어들어. 근데 결국 이렇게 삐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움직여지는 파동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자로 쭉 간다는 거고, 이 값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커져. 더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지진 나면은 진도계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거 잠잠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앞으로 냅두면은 아마도 냅두면은 그냥 진진이 끝난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자, 숫자 형태를 볼게요. 얘가 1, 마일, 1, 마일, 1, 마일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1, 마일, 1, 마일 숫자가. 얘 같은 경우는 1, 마일, 3, 마사, 5, 마유, 7, 마8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숫자가 어때? 커지면서 부호도 바뀌고 있지. 근데 재밌는 건 여기야.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근데 부호가 바뀌지. 그 부호가 바뀌면 어떨 것 같아? 진동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지 않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숫자가 분모가 훨씬 커지면서 숫자 값이 결국은 거의 0에 수렴하겠지. 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어가는 거 듣는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은 끝나. 하나, 직접 나열할 것이다. 둘, 진동이 문제다. 그래서 진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의 핵심이고, 근데 수를 직접 나열하라고 했던 건 수원부터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자, 일단은 수열이 나와져 있고요.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 넣으면 뭐가 돼? 0,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근데 자신 있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서 가기 좀 힘들지 않아? 무슨 얘기냐? 첫 번장은 1 빼기 1분의 1, 두 번장은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움직이겠지. 됐어요? 그리고 저쪽으로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해주면은 결국은 5분의 1이 되는 1 빼기 뒤쪽에 있는 숫자가 0이 되겠지. 0에 수렴하겠지. 그래서 뭐에 수렴하겠어? 이 녀석은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고, 뭐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조사라고 했지만 지금 교육과정상 함수의 극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그래프를 연결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뭐 그렇게 의미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여기 일단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 집어넣으면 5. 다음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수렴 발산 조사하면은 수렴에 발산해? 발산하겠죠. 뭐에? 음에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열이니까 수를 나열해보는 게 먼저라는 거야. 이게 기본이어야 하고 먼저여야 하고.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0. 2 집어넣으면 다음 저기 어디 갔니? 대답 좀 해. 0 2 0 2 어때? 뭐해? 진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원 때부터 이 연습을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거든 사실상. 수원 때부터. 그러니까 수를 나열하는 연습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고 진동도 느껴봐야 돼. 아 숫자가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반복되고. 왜냐면 이런 수열의 형태를 우린 배우지 않았거든. 그치?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수예제 2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무엇이 가능하다? 아니, 글쎄, 수렴한데 수열이. 그러면은 주어진 위의 문제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다시 여기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에 대한 극한값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an에 대한 극한값을 알파라고 잡고 bn에 대한 극한값을 베타라고 잡으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바꿀 수 있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 15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어보는 결론도 뭐가 이야기가 돼?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리고 합차공식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빼기 베타가 마이너스 15라고 할 수 있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파 빼기 베타를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지. 자, 1번 정답 몇? 2. 2번은 0. 여기는 발산 양이 무한대. 여기는 3분의 2죠. 분모 분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니까 개수만 가지고 오셔야 하겠지. 그냥 3분의 2가 되겠고. 어딜 봐서 진동이요? 어? 찍으면 안 돼. 정말 나쁜 버릇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뭐 반복해서 또 모고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정리하는 과정 안에서 다 얘기 하나하나 하면서 다 그냥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얘기한 이유도 없었잖아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진동이 하나 나와야 되나 하는 느낌으로 대답했을 뿐이잖아. 근데 이제 확실하게 보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1, 2, 3이 좀 약간 불투명해진 거야. 제대로 보고 하는 게 맞아? 이런 느낌으로. 근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리.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바로 질문을 하긴 했는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거 하러 왔습니다. 이거 필기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터 n까지 더하면 몇이야? 2분의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맞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k면 k 똑같은 거죠. 이게 현 주소야. 어? 아니 그걸 아니 왜? 현 주소인데 어떻게 아니 인정해. 아 지금 시험 보자는 게 아니잖아. 어? 근데 못 알아봤잖아. 항상 얘기하잖아. 이런 것도 대답을 해요. 시그마 나오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시그마 나오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시그마가 눈앞에 있어. 그럼 뭐 해라? 펼쳐라. 시그마 K니까 1 대입해, 2 대입해. 근데 안 펼치잖아. 그치?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 됐죠? 다시 다음 공식. K제곱입니다.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겠고 마지막 세제곱은 전체 제곱이 되겠죠. 다시 여기다가 한 번 더 쓸게요. 여기까지 더한 거는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부터 2n 빼기 1까지 더하면 몇이다? n제곱입니다. 2, 4, 6 해서 2n까지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바로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단순하게 외우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유도를 좀 해봅시다. 여기다 하나 더 붙입시다.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긴 하지만 부분분수 공식 뭐예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바로 이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는 거. 수학은 오늘 배운 게 가장 쉽다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 오늘 배운 건 쉬워. 오늘 배운 건 다들 대답을 하고. 왜냐면은 방금 들은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께 됐을 때야.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있거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까먹었는데 9의 건널비 기억해?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이에요. 부피는 4분의 3. 3분의 4 파이 r 제곱. 근데 봐봐, 그때 다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외우고 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까먹잖아, 사실상. 문제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까먹는다는 것부터. 그치? 이것도 예전에 했었어. 근데 심지어 이거는 그때도 어려워했던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자, 봐봐요. 일단 위에 여기 맨 윗줄 요건 지울게. 여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근데 여기 홀수 번째가 나왔죠. 홀수 번째가 정리가 됐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요번에도 동일하겠지만 더하기 땡땡땡이 나면 뭐 해줘야 된다? 시그마로 바꿔줄게요. 그럼 시그마로 바꾸면 일반항이 어떻게 돼?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이 2K-1이 딱 들어가. 됐죠? 그럼 이 친구를 정리를 해주면 시그마 2K- 시그마 1이 들어가. 물론 K는 1부터 N까지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2도 앞으로 빠질 수 있어. 맞죠? 근데 그럼 시그마 K가 뭐야? 노란색 동그라미 한 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런 모양을 갖겠지. 맨 앞에는 2가 있겠고 없어지면은 앞에는 N제곱 더하기 N이 남습니다. 여기는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일반항이 1이니까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대로 코 빼주시면 되겠고 빼기 해주면 N이 사라져. 그래서 계산 결과가 뭐가 돼? N제곱이 돼. 됐어요? 그래서 N제곱이 됩니다. 짝수는 쉽습니다. 짝수는 어떻게 해줘? 2를 묶어. 됐어요? 2를 묶어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그 다음에 N만 남겠지. 근데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한 게 뭐였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2가 만큼 되면서 정리하면 얘가 돼. 근데 가만 봤더니 쌤 그러면은 저 이렇게 할게요. 여기 지금 1부터 2n 빼기 1까지 홀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내가 임의대로 n을 더해줄게. 그리고 n을 빼줘보자. 근데 n을 더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모든 항에다가 싹 다 1을 더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다 모두 뭐가 되겠어? 홀수밖에 없었던 녀석들이 싹 다 짝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뭐야? n제곱 더하기 n이잖아. 그럼 거기서 n 뺐잖아. 그럼 n제곱이 되겠지. 됐나요? 그리고 여기 둘을 한번 다시 비교해봐. 니네가 한번 봐봐. 여기서 얘가 n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울 얘기는 아니잖아. 여기서 지금 정리한 과정처럼 2를 묶어주면 1부터 n까지 더한 녀석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2에서 1 빼고 4에서 1 빼고 6에서 1 빼고 2n에서 1을 빼면 얘네들이 각각 되는 거 아니야? 매칭들이? 그치?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n제곱 더하기 n에서 n이 빠진 거야. 됐어요? 홀수를 더하면은 n제곱이 된다.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도 충분하고요. 됐죠? 미적은 어쨌건 간에 수원이라고 하는 단원에서의 수열 부분을 부분집합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녹아있거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사실상. 그래서 다 할 줄 아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원칙만 지키자는 거야. 그래서 기초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더하기 땡땡땡이 나면 뭐 해주자? 이 녀석을 시그마로 바꿔주자. 여기까지 K제곱이 되겠고. 그럼 K제곱 공식은 뭐야?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자리가 차지되겠지. 근데 분모에 n세제곱 있으니까 여기 n세제곱 그대로 얹어주고 분자부분 전개를 해주면 2n세제곱 블라블라 정리가 되니까 일단 취해준 값은 3분의 1이 되겠지. 이 흐름은 쉬워. 흐름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요하는 게 아니잖아 사실. 흐름은 되게 쉽게 느끼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흐름 부분이 아니라 그 흐름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들릴 줄 알아야 돼. 지금 맘먹고 수업 일수도 늘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짜 맘먹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오늘 나가는 것도 많이 안 나갈 거야. 근데 이 한 단원 자체가 정말 천천히 가더라도 끝에까지 한번 딱 도달할 줄 알아야 돼. 중간고사에서 그래야지 정리가 가능해지고. 한 번 더 이 친구 잘 봐요.
이거 통분할게. 그럼 아랫줄에서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 여기도 통분하면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빼기 1. 5의 제곱분의 5의 제곱 빼기 1. 땡땡땡 들어가면서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까지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분자를 뭐 해줘? 합차를 해줘봐. 그럼 3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하면 어떻게 돼? 3제곱 빼기 1제곱이니까 합해주면 4 차해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2 곱하기 4고 여기가 3 곱하기 3이 되겠지. 다시 여기도 합차해주면 앞에가 3과 5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도 봐봐. 솔직히 3개도 너무 많아. 2개쯤에서 어느 정도의 규칙을 유출해야 되고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만 봤을 때도 이런 규칙인가의 느낌이 나야 돼. 수열은 그런 존재거든 사실상. 무슨 말이냐면은 분모가 어차피 3두개, 4두개, 5두개, n 더하기 2 두개잖아. 그치? 근데 지금 분자 부분을 보면은 2 곱하기 4야. 2는 뭐야? 3보다 1이 작은 숫자야. 4는 3보다 1이 큰 수. 이게 어느 정도가 유출돼서 왔으면 좋겠는 거지. 다음 줄 그럼 뭐가 돼요? 분모 5 곱하기 올 때 분자가 합차해주면 4 곱하기 6이겠죠. 이걸 뭘 합차를 뭐 직접 보고 뭘 해. 위쪽에 써있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는 n 더하기 2가 2개 있는 상황에서 합차 풀어주면 앞에가 뭐가 돼? n 더하기 1이 되겠고 다음 뭐가 돼? n 더하기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은 필요한 단계고 참고로 내 수업 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얘네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어. 참고로 합차 공식 정리를 하면서 가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앞에 쪽만 봅시다. 이제 앞에 쪽만 앞에만 봐봐. 그럼 어떻게 돼? 3이 약분되고 4가 약분되겠지. 여기도 이미 규칙을 발견했어야 돼. 5가 약분됐겠고 n 더하기 1과 n 더하기 2 중에 누가 약분됐겠어? n 더하기 1이 이렇게 사선으로 약분이 됐겠지. 그럼 남은 녀석은 뭐가 돼요? 분모의 n 더하기 2, 분자의 2가 남았겠죠. 같은 원리로 이렇게 반대 사선으로 약분이 됐을 예정이고 뒤쪽에서는 3이 분모에서는 분자에서는 n 더하기 3이 남았겠죠. 이 친구 가지고 극한을 취해줬으니까 개수만 보여주면은 3분의 2가 만들어졌겠지. 됐어요? 다음은 필수유제 5번입니다. 여기서는 유리화라는 과정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수열의 극한과 함수의 극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왼쪽으로든 오른쪽이든 어떤 특정 지점이든 간에 유추하는 게 가능하지만 수열의 극한은 방향성 자체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 커지는 항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 그 차이가 조금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 이거 오늘 5번까지만 하고 조금 시간을 조금 줄게요. 첫 술이 좀 많이 중요해. 왜냐면 복습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수원에서 안 됐던 걸 채우는 게 좀 필요하거든. 자, 근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 필요하냐? 얘의 다음 줄이 뭐야? 분모? 분자는? 이게 지금 내가 써준 정도의 느낌이 나야 돼. 리미트 마이너스 2n분의 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2n으로 써주는 정도까지는 와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쓰기 위해 분모와 분자에다가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 적어주고 여기다가 두고 이런 걸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다. 높은 확률로 이 문제들은 허덕이다가 끝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여기까지는 오셔야 되고 그럼 풀만 하잖아. 정리가 됐어.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여기 뭐가 돼?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친구는 1이 되겠죠. 분자 부분은 1이 일단 더해지겠고 아니 야 잠깐만 나 잘못 얘기했네. 요번까지는 할게요. 사실 이 교재를 만들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 요 한 단원을 요 정도 하면은 애들이 딱 알아듣겠네 하고 있을 때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이걸 이 정도의 양을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을 3시간, 4시간 이렇게 만들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그치? 높은 확률로 고등학교 수업이니까 50분. 근데 50분은 확실히 안 돼. 개념까지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2타임을 더한다고 하면은 2시간 정도? 그지? 그 정도 시간 정도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쌤 생각에는. 근데 물론 우리는 2시간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하지. 1시간 반 정도를 잡고 하고 있고 속도감도 좀 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적게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할 테니까 예제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어. 예제부터. 쌤도 그러니까 지금 4개를 연달아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매일매일 숙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양을 늘린다고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잖아. 중간에 모의고사의 형태도 좀 집어넣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떤 날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한 문제만 설명하다가 끝나도 될 것 같아.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 사실상. 그런 게 목표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 볼 테니까 안 되는 거 같으면은 질문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일단 조금 더 얘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근데 2부터 2n까지 더해준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걸 외우고 다니는 미친놈이 어딨어? 어떻게 하자고 했어? 2를 묶어. 그러면은 1부터 3n까지 더해준 친구가 되거든. 근데 1부터 n까지 더한 게 몇이었어? 2분의 2에 붙어야 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으니까 없어지게 되면은 루트하고 n제곱 더하기 n이 완성이 됐겠지. 맞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2, 4, 6 하고서 2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네. 아, 쌤,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2 묶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을 넘어가서 n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더한 거네. 아,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항 n 플러스 1 k 여기 소리 됐죠? 공식이 뭐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n 더하기 1에 딱 들어가실 거고 앞에 붙어있는 개수 2가 이렇게 큰 약분이 되면은 정리가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나는 좀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은 2부터 2n까지 더한 게 이미 뭐였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n제곱 더하기 n이었던 거 아니야? 거기다가 얘 하나만 더 더한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될까요? 그럼 뭐가 돼?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다음 줄 불러봐요. 이제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분모? 더하기 3n 더하기 2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2n 빼기 2. 이게 왜 빨라야 하느냐? 아니 루트가 없다 치고 계산만 한 거야. 그냥 루트가 있다 치고서 그냥 그대로 플러스만 바꾼 것 뿐인데 뭐.
그 장치만 마련을 한 건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극한 계산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시각이 35분인데 우리 50분에 종료를 할게. 그럼 15분 정도가 남았잖아. 예제 좀 한번 좀 봐. 안 되는 거 쌤이 체크해서 다시 받아줄 테니까. 알겠지? 한번 예제 부분만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도 양을 막 빠르게 나가는데 목표하진 않을게요 일단.